자, 해수의 성질에서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염분하고 수온이야.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또 뭘 변화시키냐면 밀도를 변화시키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해수의 성질은 염분, 수온, 밀도 이 세 가지를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네. 그 중에 이제 또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가 뭐가 있느냐 요거까지 배우게 될 거야. 자, 우선 염분을 배워보자. 자, 첫 번째 염분의 뜻이 뭐냐?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래서 이 염분의 단위로 쓰는 것은 이렇게 써서 이걸 퍼밀이라고 읽어요. 퍼밀의 뜻은 천분율이라고 불러. 1000g 속에 1kg이 1000g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PSU라고 해서 실용연분단위라고 똑같아요, 두 개는. 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우선 그러면 해수 속에 있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염류로 따지면은 NaCl, MgCl2, MgSO4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NaCl이 네. 염화나트륨 이게 소금이죠. 짠맛을 나타내. 그리고 MgCl2는 쓴맛을 나타내요. 짠맛, 쓴맛. 자, 이거는 염류로 나타낼 때 이렇게 존재하는데 두 번째 이제 원소로 따져보자. 자, 해수 속에 녹아있는 원소가 가장 많은 게 뭐냐라고 할 때는 Cl, Na, S, Mg 이런 순서로 녹아있거든. 네. 자, 그러면 이 속에 녹아있는 물질의 기원이 뭐냐? Cl과 S는 자, 지구 생성 초기에 해저 화산 활동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해양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NA나 MG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느냐? 얘는 지각 성분이에요.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이 물에 녹아 바다로 유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역시 이렇게 되죠. 비가 오면 이 빗물이나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자 지각의 물질을 흐르면서 녹인 다음 바다로 유입돼서 지금까지 쌓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물질도 있냐면 배기 성분이 직접 녹기도 해요. 자, 요게 바로 이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염분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란 뭐냐? 자, 이런 거야. 자, 바다마다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염분은 다르더라도, 염분은 다르더라도, 그 염분을 이루는 염류의 비는 거의 일정하다. 자, 요게 바로 연금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면 연금일정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해수는 끊임없이 순환하죠.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섞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닷물에 어느 바닷물은 조금 더 짤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염분을 이루는 비가 거의 일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닷물을 1000g씩 1kg씩 퍼와요. 그래서 염분을 조사해 봤더니 얘가 25, 자, 단위까지 하면 25%밀 또는 25 psu 이렇게 되겠지. 30%밀, 35%밀, 40%밀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라고 하는 것이 다 가려져 있어, 이게. 자, 근데 얘가 17.5g이라고 해. 다 가려져 있어. 그러면 나머지도 다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네. A에서는 얼마가 있어야 돼? 가라고 하는 물질은. 얼마일까? 12.5, 음. 15, 20. 왜 그러냐면 C에서 보니까 35g 중에 절반이 17.5잖아. 네, 네. 그러면 나머지도 다 절반이야. 아,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는 또 다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이렇게 4g이라고 하는 게 얻어졌어. 그러면 나머지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에서는 얼마? 2.5g, 2.5. 얘는 3g, 그 다음은 3.5g. 이게 비례식이 성립하는 거야. 어떻게 성립하느냐면 자, 25일 때 x는 40일 때 4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네. 이런 형태로 풀 수 있더란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연분비 일정의 법칙 때문이야. 자, 그런데 이 연분비 일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 육상의 호수 염분이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왜냐면 바닷물이 열심히 흐르면서 이렇게 섞이고 있다가 대륙이 막 융기하거나 그러면서 바다였던 데가 지금은 호수처럼 변해 있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런 염분도 있어요. 육상호수 염분은 염분 밀정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음,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야? 순환하지 않죠. 네. 순환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이제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 또 굉장히 잘 나오겠죠. 자, 염분의 결정 요인이 뭐냐는 얘기. 도대체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이에요. 자, 증발량과 강수량에서 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크다라고 해봐. 증발은 잘 되는데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짜지겠지? 네. 그러면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크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 그러면 염분이 네. 낮겠지. 네. 빗물은 염분이 없어요. 우리가 빗물 떨어지는 거 뭐 입에 들어간다고 짜거나 그러진 않잖아.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 근해의 염분은 2월이 겨울이죠. 네. 8월은 여름이에요. 자, 우리나라 근해라고 하는 건 서해, 남해, 동해 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자, 언제가 더 높을까? 염분이 더 높은 근해요? 염분이 언제가 더 크냐고.
여름? 여름이 더 높을까요? 2월이 더 높아요. 음, 자,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장마가 언제 있어? 여름 장마죠? 여름에 있어요. 아, 그래.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비가 온다. 즉, 여름 강수란 얘기야. 우리나라는, 자, 여름철 있지? 장마철에 한 달 동안에 내리는 비가 1년 동안 내릴 비의 약 50%가 내려요. 네. 그러니까 여름에 엄청나게 비가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름 연분이 작아지겠지. 네. 자, 이게 우리나라 근해 연분에 대한 설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야, 요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림으로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가 적도, 여기가 플러스 90도는 북극, 마이너스 90도 하면은 남극.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여기도 플러스 30도.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게 이게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야.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다 그랬으니까 자, 잘 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큰 위도가 어디니?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크지? 네. 그러면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야? 증발량하고 강수량이. 증발량이. 그래, 증발량이 크니까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값이 큰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에서 자, 요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뭐겠어? 이게 염분이 되겠지. 네. 그래, 염분을 딱 보니까 적도 쪽에서는 오히려 염분이 낮죠. 네. 그리고 중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에서 굉장히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구나, 주변보다.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담수. 담수. 이건 강물이에요. 강물. 또는 육수. 또는 하천수. 다 같은 말이야. 담수의 유입 여부야.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죠. 담수가 유입되면 유입되는 바다는 바다 염분은 어떻게 될까? 염분이 낮아요. 낮아져요. 쉽게 얘기하면 강물이 들어오는 바다는 염분이 낮다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근해와 대양의 중심 중에 어디 염분이 높겠냐? 근해? 대양 네. 중심과 근해 중에 염분이 어디가 더 높을 네. 거야? 대양? 대양 중심이 더 높겠죠. 네. 염분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근해라고 하는 거는 육지에서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바다거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렇게 보자. 우리나라 자 서해와 동해 중 사철 어디가 더 높아? 동해? 동해가 더 높아요. 더 이유를 써라 그러면
담수의 유리. 우리나라의 큰 강이 주로 서해로 흘러요. 네. 주로 서해로 흐른다. 우리나라 동해로 흐르는 강은 북한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걸? 근데 나머지 모두 거의 서해로 흐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동고서저해 지형이라고 부르죠. 네. 자, 동고서저해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비가 온다고 해봐. 그러면 대부분이 서쪽으로 강이 흐르겠지. 네. 자, 이게 강물의 유입 여부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해수의 결빙, 해수가 어는 것과 빙하의 해빙 여부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수의 결빙 시 염분이 어떻게 될까? 높아져요. 높아진다, 야. 그리고 빙하가 녹을 때 해빙 시 염분이 낮아지겠지. 네. 자, 이게 바로 염분의 결정 요인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요건 이제 지우고, 그래서, 자, 지워도 되지? 그 해수의 결빙 부분 아직 다 못 썼어요. 그랬어. 다 썼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한 장 넘겨보면 뭐가 나오니? 헬스에 녹아있는 기체, 용존기체가 나와요. 네. 자, 용존기체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얘기해. 자,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뭐 굳이 필요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수심에 따라 여기는 용존산소야. 자,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램 퍼 미리리터 퍼 리터 이렇게 나와 있네. 미리리터 퍼 리터. 리터당 몇 미리가 녹아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여기는 용존 CO2예요.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가 44, 46, 48,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맞죠? 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용존산소야. 그다음에 용존 CO2는 이렇게 됐다가 이게 용존 이산화탄소. 자, 그러면 있지. 채민아, 여기서 선생님이 알아둬라라고 하는 것만 알면 돼. 자, 용존산소는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1000m야. 그 다음에 요게 3번 다시 증가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요게 1번, 요게 2번. 요거만 알면 돼. 자, 지금 무슨 네. 얘기냐면 용존산소에서 자, 첫 번째 용존산소. 자, 첫 번째 표층에서
자, 가장 산소량이 용존산소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 자, 요것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뭐 때문일까? 자, 표층에 광합성 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요. 네.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하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죠. 네. 즉, 무슨 얘기냐면, 광합성 할 수 있는 바닷속 생물들은 표층에 거의 대부분이 있어. 깊이 네. 있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표층은 자, 뭐야? 공기와 접촉해 있지? 네. 자, 공기 중에 산소가 공기와 접촉함으로 자, 공기 중 산소가 직접 녹아들기도 해요. 자, 이게 표층에서 가장 높은 이유. 요것만 알면 돼. 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떠니?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작아지죠? 네.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면 왜 깊어질수록 감소하느냐? 물론 광합성은 감소하겠죠. 네. 그러면서 해양 생물들이 있죠. 네. 호흡에 의해서 물고기들 있잖아. 소모가 돼. 자, 그런데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고 얘네들은 있지, 또 사체, 해양 생물, 사체, 죽은 시체예요. 분해에 소모가 돼요. 이런 시체들 소모, 뭐, 분해하고 막 그래서 자연으로 돌릴 때, 이때 산소가 많이 필요하거든. 자, 그 다음에 세 네. 번째도 되게 중요해. 다시 수심이 깊어질수록 커지죠. 네.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생물들의 숫자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심해 생물은 그렇게 많이 못 살거든. 심해 네. 사는 생물들만 살 수가 있어. 자, 호흡량은 감소하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해. 자, 양극에서 극 표면에서 자, 양극 표면에서는 자, 공기와 표층수가 굉장히 많이 맞닿고 있잖아. 네. 산소를 풍부하게 녹인 해수가 근데 온도가 되게 낮죠, 양극은. 네. 가라앉아. 그게 침강이라고 그러거든. 침강하며 공급한 거야. 산소를 표층에서 녹여가지고 그 물이 가라앉아. 그래서 그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이게 바로 증가하는 이유예요. 자, 그 다음 용존 이산화탄소. 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있지. CO2가 물에 녹은 CO3 E-나 HCO3 마이너스 이온 상태로 존재해. CO2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 여기서도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 표층에서 가장 작은 이유가 뭐냐? 뭘까? 생물이 광합성. 광합성한다 그랬지? 네. CO2가 소모되잖아. 네.
자, 광합성 원료로 사용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 표층에서 CO2가 가장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증가하죠. 네. 그러면 커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 수압이 커지고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이 낮고 수압이 커져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 용해도가 커지니까 많이 녹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표층에서는 실제로 산소와 이산화탄소 중에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녹아 있니? 표층에서요? 어. 뭐야?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이산화탄소? 어? 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지. 그 밑에 거기 네. 단위를 봐봐. 네. 이산화탄소는 44, 46, 48, 50 이렇게 되지만 산소는 1, 2, 3, 4, 5, 6이잖아. 네. 그러니까 자, 표층에서 그 절대적인 양은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많은 거 아니야? 네.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걸 잘못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선생님 하다 보니까.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다 됐죠? 네. 자, 이제 수온으로 들어갈 거예요. 폐수의 수온. 자, 해수, 수온 결정 요인이 있어. 자, 해수 수온을 결정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거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수온이 높고 조금 들어오면 낮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죠. 네. 자, 우리나라 여름보다는 겨울 바다가 수온이 더 낮을 거 아니야. 그 네. 다음에 또 위도예요, 위도. 자, 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극에 가깝거나 남극에 가까우면 수온은 낮고 적도에 가까우면 수온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네. 해수. 자, 표층 수온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특징을 보면 자, 대체로 해수는 0도씨에서 약 30도씨로 분포를 해요. 네. 자, 그런데 얘네는 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게 분포해요. 근데 자, 용승이 일어나거나 해류 영향을 받는 곳은 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대체로 위도와 나란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적도야. 그러면 네. 적도에서부터 나란하게 북극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네. 이게 위도와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자, 네. 그랬을 때 세 번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어때?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져요. 수온이 낮아진다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뭐가 되냐면, 자, 해수의 표층수온의, 자, 계절에 따른 그 변화율,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는 연한이 대양 중심보다 커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안은 육지하고 만나는 바다죠. 네. 어, 육지하고 만나는 바다는
계절별 수온의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해. 근데 네. 대양의 중심은 계절에 따라 온도 변화가 별로 안 나요. 그런 네. 뜻이야. 자, 그리고 자, 수온의 열력도는 북반구 5도예요. 북반구 5도로 치우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력도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해수 수온이 그럼 어디가 제일 높아?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해수 수온은 적도가 제일 높으냐?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걸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적도, 북반구 90도 북극, 남극. 근데 여기 5도 정도에 여기에서 수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더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대륙이 북반구에 더 많이 분포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력 분포 차이 때문이거든. 자, 왜 대륙이 북반구에 많은데 수온이 높아지느냐라고 한다면 자, 땅하고 있지. 바다 중에 여름에 누가 더 빨리 뜨거워지니? 땅. 그래, 땅 우리 저기 가보면 알잖아. 여름에 휴가철에 해수욕장 가봐. 그러면은 모래는 됐다 뜨겁잖아. 네. 그 뜨거울 때 물로 들어가 봐. 시원하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의 비열, 즉 육지의 비열이 작아서 빨리 가야 돼. 그러면은 가열된 육지 쪽에 흐르는 물도 더 빨리 데워지겠지. 네. 그래서 이 북반구 5도로 열적도가 치우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기분포. 자, 중위도 해수 수온의 연기분포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수심, 그 다음에 수온. 자, 이렇게 될 때 이게 심해 이게 뭐야 혼합증. 자, 여기를 수온약증, 심해증. 자, 혼합증. 자, 혼합층을 봐봐. 수심이 깊어져도 어때요? 수온이 일정하지. 네. 그러면 그 층의 이름에서 우리가 뜻을 알 수 있어. 아, 혼합 때문에 생긴 층이구나.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 누가 혼합했어? 바람. 바람이죠. 네. 바람이 섞은 거예요.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생긴 층은 바람이 셀수록 어떤 특징이 되겠니? 혼합을 더 잘할 테니까 두껍게 나타나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수온약층이라고 불러요. 자, 네. 수온약층의 뜻은 잘 봐봐. 깊이 들어갈수록 급격히 수온이 낮아지지. 네. 그러면 밑에는 찬물이 있고 위에는 따뜻한 물이네? 네. 공기도 어때? 찬 공기가 아래에 있고 더운 공기가 위로 가려고 하지. 네. 매우 안정한 층이에요. 자, 매우 안정하니까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억제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 수온약층의 역할은 위층하고 아래층이 섞여 안 섞여?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러면 이 역할은 혼합층하고 심해층 간에
심해층 간에 만날 일 있어? 아니요. 그러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도 없어요. 차단해버리죠. 그게 수온약층의 역할이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수온약층의 발달은 자, 이렇게 되는 경우와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 또 해보자. 자, 요거를 똑같이 했을 때 자, 이게 A하고 B 중에 자, A하고 B 중에 수온약층은 어디가 발달해 있는 거야? B? A가 수온약층이 더 발달이야. 네. 왜 그럴까? 자, 수온약층은 깊이 들어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네. 깊이가 이 정도 들어갈 동안 수온은 이만큼 변하죠? 네. 근데 얘는 깊이가 B는 이만큼 들어갈 동안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조금만 깊어져도 수온이 뚝 떨어지면 수온약층이 발달하는 거야. 네. 자, 심해층은 자,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요. 왜 수온 변화가 없냐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 그러면 수온약층에서는 왜 깊어질수록 이렇게 수온이 떨어지느냐? 태양빛이 점점점 감소해요. 알겠니? 네. 자, 이게 중위도에서의 수온 연직 분포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위도별 해수 수온의 연직 분포를 한번 보자. 자, 수심 수온에 대해서 자, 요게 A, B, C라고 해놓고 자, A, B, C를 해석을 해볼 거야. A는 저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위도의 특징을 보니까 수온이 가장 높네. 네. 그 다음에 자, 바람의 세기는 바람이 약하구나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B가 중위도예요. 자, 중위도는 수온은 비교적 높은 거예요. 가장 높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바람이 강한 곳이네. 네. 이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C는 고위도네요. 자, 수온에 자,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죠. 네. 요거를 알 수가 있네. 그러니까 고위도 북극이나 남극은 표층에 있는 물이나 심해에 있는 물이나 수온이 거의 비슷해. 그만큼 네. 표층의 수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도별 층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적도하고 플러스 90, 마이너스 90이라고 할 때 플러스 30.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일 위층이 혼합층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수온약층. 그리고 여기가 심해층인데 자, 이 그림을 해석할 때 봐봐. 자, 혼합층이 제일 두껍게 형성되는 곳이 어디야? 위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지. 네. 이거는 수심이고요.
여기는 위도예요. 자, 그러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 30에서는,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강할수록 수온약층이 형성되는 깊이는 또 깊어지는구나,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북극이나 남극 쪽은 표층에 있는 물이 심해에 있는 물하고 맞닿아 있지 않아? 그냥, 그래, 네. 이게 바로 온도가 표층에서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대. 이게 수온에 대한 그림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해수의 밀도를 배울 거야.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내용 진도가 바로 밀도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 마지막이네. 해수의 밀도야. 네. 자, 해수 밀도는, 자, 첫 번째 밀도의 결정 요인. 자, 해수 밀도는 가장 중요한 게 해수 수온이 낮을수록 높아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큰 영향을 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영향에다가 이 밀도에 영향을 줄 때 있지.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로 나타나. 자, 대체로 반대 분포라는 말이 뭐냐면 수온이 높으면 밀도는 낮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는 높고 이런 뜻이야.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염분이 높을수록 높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수압이 높을수록 염분이 높아요. 밀도가 높아요. 자, 이게 밀도의 결정 요인이야.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배울 거 별거 없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수온의 열적도가 어디로 치우친다 그랬죠? 어? 모두. 북반구 5도로 수온의 열적도가 치우친다 그랬잖아. 네. 자, 요 5도 부근에서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수온이야. 네. 자, 이게 수온이라면 자, 밀도는 어떻게 나와야 되니? 원래는 수온과 대체로 반대 분포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 네. 근데 이렇게 안 나와.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자, 선생님이 보내준 내용 정리에는 좌우가 바뀌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밀도야. 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북반구에 이쪽 보면은 수온이 낮은데 밀도도 낮아지지. 네. 이유에 대한 이게 설명이 주관식으로 나오든 뭐든 나와도 써야 돼.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자, 북반구에 자, 빙하가 녹아요. 자, 빙하가 녹아 해수로 유입되면은 염분이 어때? 맞아져요. 어, 낮아짐으로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도 감소하겠죠? 네. 그 이유 때문이야. 그럼 끝났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해수 수온에 자, 이게 수심인데 수온의 층산 구조는 이렇게 됐니? 이게 네. 수온이었니? 네. 그러면 풀압층, 소냐층, 심해층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러면 밀도는 요거 반대로 여기 해수 밀도가 되겠지. 네. 그래, 이거야. 끝난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열 염분도예요. TS도라고 부르거든. 자, 열 염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로축을
염분, 세로축을 수온으로 하여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TS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TS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그래놓고 여기가 염분이야. 염분은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져요. 그리고 위로 네. 갈수록 수온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염분에 이런 선이 나와 있지, 이렇게.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선이 나 있는데 이 선이 뭐냐면 등밀도선이라고 불러. 밀도가 같은 선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보자. 여기에서 A점이 이렇게 되거나 1번, 2번. 자, A점이, 자, 여기서 1번은 뭐야? 밀도가 커지죠? 네. 뭐 때문에? 염분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2번은 수온이 감소로 밀도가 증가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수온과 염분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 밀도가 증가하냐 감소냐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여기 가와 나라고 해보자. 가와 나 해수 같은 양을 혼합 시 밀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밀도 변화는 즉 밀도는 같을까 아니면 밀도가 달라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될까? 자, 등밀도선에 있는 두 해수를 같은 양 혼합을 했어. 같지 않을까요? 같을까요? 밀도는 달라진다. 자, 밀도가 달라져. 왜 달라지는지 봐. 자, 수온이 여기 수온하고 여기 수온의 절반이면 이 정도 수온이지. 네. 그리고 여기 염분과 여기 염분의 음, 절반이면은 자, 어떻게 될까? 그거의 가운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벗어나요. 그냥 음, 쉽게 생각해도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 네.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밀도까지 끝났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없으면 맨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 네. 자, 거기 선생님 그 내용 정리에 나와 있는데, 자, 거기 보면 A, B, C 밀도 비교하는 거 나와 있죠. A, B, C 중에 C가 네. 밀도가 제일 작고 A하고 B는 같다 이렇게 나왔죠. TS 연분도에서. 네. 그리고 수온 연분도를 이용하면 해수의 밀도를 알아낼 수 있으며 해수의 특성과 이동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무슨 네. 얘기냐면 자, 요 해수의 염분하고 수온이 몇 도면은 밀도가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수온이 만약에 수온이 이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염분은 이 정도야. 그럼 밀도가 여기죠. 네. 요 해수는 만약에 똑같이 어떤 다른 곳에서 요거와 똑같은 염분 수온이 발견됐어.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있었던 해수가 이쪽으로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TS 염분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 네. 자, 그래서 채민아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를 모두 끝냈어요. 이제는 내용 정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자 문제풀이를 할 거야.